국제유가 상승이 시차 없이 동네 주유소까지 반영되면서 서울 지역 기름값이 3년 만에 평균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에서 기름을 들여와 정제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왜 바로 오른 걸까요? 이지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16.5원, 경유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4.1원. 3년여 만에 1,9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전국 평균도 휘발유, 경유 모두 1,850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급등의 주범처럼 여겨져온 주유소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유사에서 내려주는 가격에 그 기준으로 주유소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지, 우리는 뭐 가격을 폭리를 한다는 듯이 도둑놈 취급받고. 국내 대형 정유사가 한 주유소에 넘긴 휘발유 공급 가격. 지난주 리터당 1,630원이었는데 이란 공습 뒤 1,8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8일 만에 230원, 14%가 폭등한 겁니다. 저장 탱크 재고는 보통 사나흘. 대형 주유소도 1, 2주면 바닥나는데 미리 기름을 채우려는 고객들까지 몰려 재고는 더 부족해졌습니다. 주유소도 새로 기름을 사야 하다 보니 오른 공급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주유소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국제 시세는 일주일 뒤 국내 정유사 공급 가격에 반영돼 왔는데 이번엔 유독 그 시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영되는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원가가 제대로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가격 상승이라고 보고요. 국제유가가 당분간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기름값을 좌지우지하는 정유사 4곳이 미래 유가 상승분을 미리 반영해버리면 연쇄적으로 값이 올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부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사들은 이번 사태 이후 공급 가격을 평소와 달리 시차 없이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합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집니다.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폐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와 함께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배려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입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어제 UAE 한국 전담 인사이자 제 카운터파트인 칼둔 행정청장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양국 외교장관의 추가 협의를 위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UAE 민항기 운행 재개가 최종 확정되었고 지금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경이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는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협 통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15시부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 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이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청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